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탈모가 상당히 진행하게 되면 두피가 휑하니 비치게 되죠. 그걸 감추려고 갖은 애를 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발입니다. 의료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지만 탈모인들에게는 획기적인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가발과 모발 이식이라는 주제로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베개에 묻은 머리카락을 보며 나오는 한숨. 탈모가 눈에 띄게 진행되기 시작하면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의료적인 방법으로는 모발 이식, 비의료적인 방법으로는 가발이 대표적입니다. 각 대응 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나에게는 어떤 방법이 적합할까요? 가발과 모발 이식의 장단점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탈모가 있을 때 사람들이 주로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본인이 탈모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네. 이 부위를 먼저 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본인의 머리로 탈모 부위를 가리게 되는데 흔히 저희가 말을 할 때 2대8이라는 형태의 네네. 그런 모발의 형태를 함으로써 탈모 부위를 가리게 됩니다. 뭐 그런 방법들은 사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가리는 방법들인데 예. 그중에서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본인이 이제 탈모 부위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2대8 형태의 모발 형태를 하다가 탈모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네. 그 부위로 안 가려지고 어색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저희가 가발을 접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먹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약 등은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불편한 점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더더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 모발 이식은 혹시 통증이라든지 또 흉터라든지 그런 그러한 그 후유증 때문에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 가발은 그냥 그런 고통이나 부작용 없이 그냥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발을 먼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가발을 선택을 쉽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가발 자체도 어느 정도의 용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가발이 이렇게 좀 쓰다가 벗겨진다든지 예. 뭐 그런 상황들이 또 연출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가발 쓰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벗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불편해라 하게 되고요. 실제 최근에는 이러한 가발들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쓰고 있는 상태에서 벗겨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가발을 쓰시면서 이러한 그 가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되고요. 특히 바람 불 때는 굉장히 그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리게 되고 좀 바람이 세면은 손으로 이 가발 부위를 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발을 그렇게 계속 쓰다가 예. 모발 이식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가발을 쭉 쓰셨다가 가발이 이제 불편하고 가장 많이 불편해라 하는 것은 이제 여름에 더울 때 가발을 쓰고 있을 때 굉장히 그 더운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해라 하시게 되고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이제 결국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인 모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발 이식을 통해서 환자분들은 처음에 가발만큼 이제 기대를 하지 않도록 네.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어서 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가발하고는 조금 가발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네. 그래서 환자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심고 난 후에는 본인이 그 전에는 이제 가발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렇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는 또 너무 가발이 머리가 많게 보여져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렇게 머리가 많냐 네네. 하는 얘기를 더 거꾸로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머리를 심게 되면은 자기 머리이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하고 환자분들이 또 어떤 그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해소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가발 쓰셨던 분들은 옆에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조금 편하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람이 좀 더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 오게 되면 조금 불안함을. 많이 긴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 후에는 그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요. 또한 수술 후에 이제 본인이 가발만큼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네. 운동을 하거나 또는 등산을 하거나 할 때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많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발과 모발 이식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가발에 비해서 어떤 볼륨이나 예. 양이 모발 이식이 좀 떨어질 수밖에 예.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좀 어떤 시술 부위가 넓을 경우에 예. 모발 이식을 받으면은 효과를 제대로 좀 볼 수가 없는 건 아닌가요? 탈모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환자분들이 표시가 이렇게 심은 부위에서 효과를 내도록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앞쪽 헤어라인에 많이 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마 타는 좌측 부위에다가 많이 심음으로써 기존의 그 탈모 부위를 가르마를 타거나 머리를 길러서 가려지도록 그런 2대8의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게 되는데요. 네네.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가 모발의 밀도를 높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피에 심을 때 네. 너무 밀도를 높여서 심게 되면 상처가 나가지고 심어진 머리가 안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이 넓거나 조금 더 밀도를 높여야 되는 경우에는 심고 난 후에 1년 정도 지나서 2차를 그 사이에다 심는다든지 해서 가발만큼은 아니더라도 숫자를 좀 더 채워가면서 그런 차이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뭐 보통 이제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뭐 면모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모발에는 면모 정도가 적당하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이제 헤어라인이나 앞쪽에 심을 때 저희가 보통 손바닥으로 저희가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손바닥이 오므려서 네. 머리에 댔을 때 네. 그 댄 부분에 심어지는 머리들이 보통 한 3,000개 정도. 이 한 손바닥에. 예, 손바닥을 펴서 아니고 오므려서 저희가 이마에 대봤을 때 그 이 부위에 심어지는 머리카락들이 한 3,000개 정도 심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상 면적이 넓으면 뭐 4,000개, 5,000개 이렇게 그 면적에 따라서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천모를 보통은 뒤쪽에서 이제 빌려와서 이제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삼천모가 이제 뒤에서는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쪽에서는 모발 이식을 하는데 뒤쪽에서는 또 가발로 이걸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가발로 저희가 3,000개를 채취했을 때 뒤쪽 머리에서 3,000개를 하고 난 후에 머리가 이렇게 많이 해성해지는 그런 정도의 그런 양상을 보이지는 않고요. 네네. 3,000개를 떼더라도 뒤쪽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발 이식을 한 후에도 예. 가발이 좀 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 가발을 쓰시다가 모발 이식을 한 경우라도 예. 가발이 좀 편하게 느끼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발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써도 괜찮은 거긴 한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머리 심고 가발을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가발을 씀으로써 심은 부위에 공기가 안 통함으로써 생존율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네. 가발을 썼다고 해서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가발을 저도 환자분한테 가발 쓰신 환자분한테 권할 때 처음부터 갑자기 머리 심고 나서 가발을 벗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썼다 벗었다를 반복해가면서 벗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자분들이 집에 있을 때 가발을 벗고 있는 수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심기 전에는 이렇게 가발을 쓰고 활동하다가 집에 와서는 벗게 되는데 벗었을 때 같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머리를 심게 되면 가발을 썼을 때와 벗었을 때 그 차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고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발을 쓰던 분들이 이제 모발 이식을 결심을 할 때 좀 예. 유의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 혹은 뭐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발을 이제 가발 쓰신 분들은 기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가발을 평소에 본인이 쓰고 다니셨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외모가 가발처럼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수술로서는 가발만큼 효과를 내진 못하지만 그래도 수술 횟수가 많아짐으로써 1차하고 또 2차하고 또 심지어는 3차까지도 하는 그런 환자분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가발을 벗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머리가 나게 되면 환자분들이 가발을 쓰셨던 그런 가발들이 머리가 자람으로써 가발이 갖는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헤어라인이라든지 측면의 머리 같은 경우는 가발로 안 가려지는데 네네. 머리를 심게 되면은 그런 그 부분들이 해소돼서 기존의 가발이 잘 어울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발 이식을 고려할 때 환자들 중에 예.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발 이식이 이제 손으로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고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통증이라든지 흉터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고민은 본인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심은 머리가 안 자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수술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수술 방법들이 환자들이 고민하는 것을 많이 해결하려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술 방법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상담도 해보고 하시면 훨씬 그런 불편한 점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흉터와 결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실제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흉터나 어떤 통증 이런 것들은 어떻고 예. 그다음에 결과는 그러니까 고민이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시작하기 전에는 환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이 끝나고 이제 머리가 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편하게 생각하고 네.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럴 줄 알았으면은 빨리 할 건데 괜히 혼자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또 이런 흉터나 통증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만 많이 하시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이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수술 방법으로 비절개라는 그런 모발 이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흉터도 최소화하고 또한 그 통증 자체도 약간 그 욱신거리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이제 비절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뭐 비절개 방법이 있다면은 당연히 절개 방법도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모발 이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모발 이식 방법에는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절개와 비절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절개 방법은 기존에 많이 해왔던 방식이고 이런 그 마치 두피를 잔디 떼짱 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하는 걸 절개에 의한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술은 이제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떼고 난 후에 하루 정도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방법이라고 네.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러한 불편한 점 때문에 그 뒤에 나왔던 수술 방법은 비절개에 의한 수술 방법인데 네. 비절개 수술 방법은 모낭을 하나씩 우리가 마치 이제 소나무를 옮기듯이 이렇게 한 그루씩 모낭 하나당 이렇게 뽑아서 심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통증이나 흉터가 적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가발과 모발 이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